안녕하세요. 호요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동승자분께서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도 과실을 적용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동승자 유형별 과실 비율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동승자 관련해서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위임받아 손해배상금으로 3,800만 원 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옆에만 타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도 과실이 잡히는 걸까요? 바로 호위동승의 경우 과실이 일부 잡히게 되는 건데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호위동승이라고 보고 있으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차에 동승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등의 재반 사정에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동승자에게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취지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도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 10에서 20% 정도 동승자 과실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 용도로 카풀이라고 하죠.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적용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무적으로 경미한 사고이거나 합의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를 잘 만나 과실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FM대로 하는 담당자분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동승자 감액이 들어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량에 동승을 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에게 과실을 40에서 60% 정도 적용하게 되며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사건은 이러합니다. 동승자분이 저희 의뢰인이시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술자리를 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A씨의 말에 별다른 제지 없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때가 한 새벽 2시경이었는데 당시 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오토바이는 휘청휘청하는 상황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 측면과 추돌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새벽에는 아무래도 차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속도를 좀 더 내는 시간대인데 행여라도 큰 화물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거나 정면에서 추돌하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저희 의뢰인은 요추 압박골절에 부상을 당하셨고, 음주 차량이기는 하나 후방에서 추돌한 택시의 과실이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접수하여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송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과실 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공제조합 측과 합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동승자 또한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착안하여 감액비율표상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으로 40% 과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운전자와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그 오토바이에 탑승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상대측 주장대로 동승자에게는 40%의 과실이 타당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상태는 잘못이에요. 그러나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과실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호위동승으로 인한 10%의 과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를 주장하는 상대 측과는 과실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압박골절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병명으로 그냥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및 동승자가 함께 음주하여 이를 알고 동승한 사정이 과연 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이 동승한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후방에서 가해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 두 번째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세 번째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외에는 급정거를 한다든지 속력을 낮추어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없었던 점, 네 번째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고 정상주행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들을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후방에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한 택시 차량의 과실이 원인인 것은 인정하였으며,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후미 차량과 추돌 후 조향이라든지 제동을 적절히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택시공제조합의 책임과실 90%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으로는 이제 장애 여부인데요. 압박골절 장애에 있어서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 기왕력이
없는 압박골절로서 배어부 32%의 노동능력 상실료를 인정받았으나 신경소사상이 없는 단순 압박골절 상태이며 또한 수술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한시장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금으로 3,100만원과 위자료 700만원,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만약 의뢰인께서 과실을 줄이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금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며 위자료 또한 약관상 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에 다 해서 1,500만원 정도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실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과실 10%의 차이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다퉈서 과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과실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푸유법률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